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도박과 내기를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로 인하여 가족 관계가 매우 힘들어지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내 아버지는 올해 71. 가까운 곳에 혼자 살고 계신다. 요즘은 건강은 괜찮지만 연락은 드문드문 할 뿐이다. 아버지와 나 사이가 틀어진 지는 오래됐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건설업으로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다. 당시엔 주변 사람들이 다 사장님이라 부를 만큼 위세가 대단했다. 배포도 컸고 결정도 빠르셨다. 일 잘하고 사람들 챙길 줄 아는 분이었다. 집에도 항상 좋은 음식이 오갔고 명절이면 직원들 선물도 박스로 들어왔다. 그런 아버지를 난 존경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다. 도박, 내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부욕이었다. 아버지의 삶은 항상 내기였다. 처음엔 사소했다. 오늘 비 올 것 같아. 누가 말하면 아버지는 천만에 10,000원 걸래 라고 받았다. 말 그대로 대화가 곧 내기였다. TV를 보다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고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 하나 놓는 것도 내기였다. 거기까지는 애교였다. 문제는 그 내기가 도박으로 발전했을 때부터였다. 아버지는 카드, 화투, 경마, 주식, 부동산 단타까지 모든 불로소득이란 단어가 붙는 건 다 뛰어들었다. 정작 본업인 건설업이 안정기에 들어설 무렵 아버지는 점점 사업보다 주식창을 더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갔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집에 갑자기 낯선 아저씨들이 찾아왔다. 큰 소리로 무언가를 따지던 그날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지인들과 골프 내기를 했다가 수백만 원을 잃고 갚지 못한 상태였다. 그 일은 겨우 넘어갔지만 그날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다. 아버지는 도박을 할 때면 사람이 변했다.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고 어머니는 말을 아꼈다. 나도 눈치를 보며 자랐다. 친구들처럼 생일, 파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는 무엇이든 사주었지만 잃는 날이면 며칠간 말도 없이 담배만 피웠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 앉혔다. 이봐,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코스피 지수 흐름만 잘 보면 된다. 이건 수학이야. 확률 게임이지. 그날 이후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주식 차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는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기뻐하는 얼굴이 좋아 억지로 배웠다. 하지만 그건 공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도박 도구로 이용당하는 기분이었다. 대학에 진학할 무렵 우리 집 사정은 점점 나빠졌다. 아버지는 건설업에서 손을 뗐고 전 재산을 부동산과 주식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번번이 실패했다. 어머니는 몰래 대출을 받았고 집에는 가끔 경고장이 날아왔다.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말했다. 이번엔 진짜야. 이건 올라. 내가 봐도 그렇지 않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침묵했다. 분노를 삼켰고 실망을 반복했다. 결국 나는 대학 대신 군대를 택했고 제대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집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결혼도 조용히 했다. 아버지는 나의 결혼식에 오지 못했다. 아니,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아버지와 멀어졌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지만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야, 이번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분석해봤는데 이거는 진짜다. 기회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아버지의 수많은 확신에 피멍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내 아이 돌잔치에서 아버지는 또 내기를 했다. 얘가 언제 걷나 보자. 난 10,000원 건다. 한 달 안에 걷는다. 어이없고 피곤했다. 가족끼리도 손자와도 내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큰 손실을 입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코인 투자로 몇 천만 원을 날렸고 친구들과의 내기에서도 돈을 잃었다고 했다. 그날 아버지 집에 갔더니
텅 빈 표정으로 앉아 계셨다. 야,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줄은 몰랐다.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꾹 참고 말없이 집을 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무너질 때까지도 아버지는 멈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이제 아버지는 나와 가까운 거리에 그저 조용히 지내고 있다. 그래도 가끔은 나에게 전화가 온다. 야, 요즘은 부동산 경매가 대세래. 너도 알아봐. 나는 웃는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럴 때마다 내 손도 모르게 주식 앱을 켜게 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낀다. 내 아버지는 어떤 게임이든 절대 지는 걸 참지 못한다.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시비가 붙을 정도로 지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이다. 며칠 전에도 일이 벌어졌다. 평소처럼 공원에 나가던 아버지가 그날은 유독 늦게 귀가하지 않으셨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았더니 지구대였다. 아버님께서 공원에서 어르신 한 분과 시비가 붙으셨습니다. 장기를 두시다 말다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다. 급히 달려간 지구대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아버지가 있었다. 옆엔 한 어르신이 팔을 부여잡고 있었다. 장기에서 조금 진 걸 두고 상대방이 비겁하게 뒀다고 아버지가 고함을 치며 장기판을 엎었다는 거였다. 나는 그날 경찰 앞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고 또 사과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지가 반칙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그럼 내가 진 거잖아. 그걸 그냥 넘어가라고? 나는 대답 대신 입을 다물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지. 이 나이가 되도록 지는 걸 용납 못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가족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돈을 잃을 때마다 누구랑 싸우고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가족끼리 식사 자리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버지는 내기 중독이었다. 그것도 지독한 수준으로. 심지어 아들인 내가 사는 집에 오셨을 때조차도 문제를 일으켰다. 아이가 잠든 사이 아버지는 손주의 저금통을 열었다. 이거 그냥 몇만 원 있는 거잖아. 내가 곧 따서 2배로 넣어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건 아이가 돌잔치 때 받은 돈이었다. 아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내는 거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됐다. 심지어 손주 돌반지까지 사라진 적도 있었다. 그날도 아버지는 집에 오셨고 식탁에서 밥을 드시다 말고 갑자기 말했다. 야, 금값 요즘 얼마냐? 돌반지는 금으로 만들어서 쓸모가 없지 않냐? 이상하다고 느껴 바로 확인해보니 아이 방 서랍 안 돌반지가 사라져 있었다. 결국 아버지는 친구들과의 고스톱에 쓰셨다고 털어놨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그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나는 아버지를 보며 분노와 슬픔이 섞인 감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제발 그냥 좀 편하게 지내세요. 제발 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손주 저금통이든 금반지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후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번 주말에 동네에서 장기 대회가 있다. 나가볼 생각인데 참가비 좀 줄 수 있냐? 10,000원만. 내가 진짜 이건 우승할 자신 있다. 그 문자를 보며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평생 내기를 끊지 못할 것이다. 그게 피고 습관이고 신념인 사람이다. 나는 그날 아이 방에 가서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작은 저금통 하나가 우리 가족의 무너진 신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내가 어릴 때 지켜보던 아버지의 손길이 이제 내 아이에게 같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했다. 아버지의 내기 욕심은 나날이 심해졌고 이제는 동네 공원도 부족하신지 부동산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셨다. 처음엔 가볍게 부동산 책자를 보시며 요즘 시골 땅값이 들썩인다더라고 하셨다. 나는 그냥 흘려들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아주 물건이 좋아. 그 양반이 말하길 거기 땅은 지금 사놓으면 내년쯤 값이 2배로 뛴댄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다. 또 시작이다. 도박판이 아니면 이번엔 부동산이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또다시 미련 없이 뛰어드는 아버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땅 가격은 얼마나 해요? 크게 비싸진 않아. 7천쯤. 근데 내가 한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계약금은 충분할 것 같아. 그 2천만 원. 그게 문제였다.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려는 건지 짐작이 갔다. 역시나 어머니가 수십 년간 꼬박꼬박 넣어오신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아버지는 그걸 해약하자고 하셨다. 여보, 그 보험 있잖아. 그거 깨서 좀 쓰자. 나중에 다시 넣으면 되잖아. 어머니는 단호하게 반대하셨다. 그건 내가 병들었을 때 나중에 니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넣은 거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점점 말투가 거칠어지더니 결국 어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끄셨다. 손찌검이었다. 나는 그날 전화를 받고 달려갔다. 어머니는 조용히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리고 계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묻자 어머니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셨다.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다. 말로만 듣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진짜 왜 이러세요?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 돈 써서 땅 하나 사두면 니네도 좋을 거 아니냐. 나중에 팔면 몇 배로 돌아올 텐데. 나는 울컥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싫다는데 왜 강제로 왜 손찌검까지 하시냐고요. 가족이잖아요.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이다. 그 보험도 내가 낸 돈이야. 왜 못 써?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이제 어머니의 안식이었다. 말년을 위한 유일한 안전망이었다. 아버지의 말처럼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 기회는 너무 위험했고 가족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를 피해 작은 방에서 문을 잠그고 생활하셨다. 식사도 따로 하셨고 말도 거의 섞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여전히 부동산 브로커들과 연락을 하며 땅 사진을 모아 나에게 자랑처럼 보내셨다. 이 땅 어때 보이냐? 여기 진짜 물건이다. 그 메시지를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의 내기는 이제 사람도, 관계도, 시간도, 노후도 모두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도박판에서 장기판에서 심지어 가족을 상대로도 지면 분노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아버지를 내가, 우리 가족이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다. 보험 해약은 안 된다고, 이건 절대 넘겨선 안 되는 선이라고 버티셨다. 아버지는 점점 더 날이 서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말없이 집을 나가더니 몇 주 간 땅을 본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셨다. 나는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다. 어머니가 단단히 막았으니 설마 그 땅을 정말 사기야 하겠냐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내 예상은 틀렸다. 아버지는 가족 몰래 주변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내가 진짜 대박 땅 하나 봤어. 조금만 보태줘. 계약금만 넣으면 1년 안에 원금의 2~3배는 벌 수 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집안 어르신들, 사촌 형제들, 이모, 고모까지 손을 뻗었다. 금방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은 친척들은 적게는 몇백, 많게는 수천만 원씩 빌려주었다. 그러고는 결국 계약을 했다. 지분 등기. 아버지 혼자 명의로 된 땅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름이 섞여 있는 복잡한 구조였다.
문제는 그 땅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어서 마음대로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묶인 땅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건 아버지 명의로 날아온 독촉장을 통해서였다. 이상한 서류를 들고 집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불렀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난처한 듯 고개를 돌리셨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은 이랬다.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그럼 정리하고 다 갚으면 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땅값은 오르지 않았고 등기는 얽히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퍼지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하나둘씩 우리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형님한테 1천만 원 빌려준 거 아직도 못 받았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너도 그랬어. 아버지는 집에 있기를 점점 꺼려했고 문을 잠그고 누워 계셨다. 대신 그 모든 화살은 어머니에게 향했다. 당신이 뭐라도 좀 갚아보라며 친척들이 어머니에게까지 화를 냈다. 결국 어머니는 고민 끝에 자신이 수십 년간 넣은 보험과 연금 전부 해약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저분들한테 얼굴 들고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해서 돈을 갚았고 친척들은 겨우겨우 물러났다. 하지만 가족 안의 균열은 이미 너무 깊었다. 나는 도저히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가족 다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다. 예전엔 그렇게 당당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깨 펼 줄 알던 분이셨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잃고도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우리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를 따로 모시기로. 더는 함께 살 수 없었다. 감정이 극에 달한 어머니는 직접 짐을 싸 아버지를 외부의 원룸으로 보냈다. 나는 손주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이 상황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다. 한때는 큰 소리치며 건설 현장을 휘어잡던 사람이었고 사람 하나만큼은 잃지 않았던 내 아버지. 하지만 내기라는 이름의 더즈, 도박이라는 이름의 습관은 결국 가족을 갈라놓고 모든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날 어머니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저 사람 없는 집에서 살아야 내가 살겠어. 그리고 나도 알았다. 우리는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게 되었다는 걸. 혼자 사시게 된 아버지는 처음엔 평온해 보였다. 나도 이제 우리 가족도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혼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그 당시 우리 가족이 아버지를 온전히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 넘게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화도 꺼져 있었고 평소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연락이 오셨을 텐데 이상했다. 걱정이 되어 내가 직접 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으로 갔다. 그런데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쌓인 전단지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관리인분께 여쭈어 보니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집 보증금을 빼서 나가셨다는 거였다. 집도 이미 정리되었고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도대체 왜 어디로 가신 걸까? 그리고 그 돈은 또 어떻게 하신 걸까? 가족들이 다시 뭉쳐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 주변 지인분들, 친구분들께 전화를 돌리고 수소문한 끝에 겨우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과 함께 스타렉스 캠핑카를 사서 전국을 돌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정말 말이 안 나왔다. 기가 막혀서 그저 멍해질 뿐이었다. 그렇게나 힘들게 모은 보증금을 빼서 캠핑카를 샀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께 직접 전화를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데 그 좁은 원룸에 갇혀서
그냥 죽느니 차라리 세상 구경 다 하고 죽겠다. 너희들한테 민폐 안 끼치게 나 혼자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셨다. 한편으로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캠핑카라니, 전국 여행이라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어쩐지 알 것도 같았다.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셨으면 그렇게라도 삶의 의미를 찾고 싶으셨을까.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태안 바닷가라는 말을 듣고 나는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도착하니 캠핑카 옆에서 조용히 바다를 보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말없이 함께 식사를 했고 필요한 물건 몇 가지와 함께 현금을 드리며 말씀드렸다. 아버지, 마음껏 다녀보세요. 대신 아프지만 마세요. 우리 자주 연락만 해요.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입을 막고 오열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프게 사시는 것보단 차라리 그렇게라도 바람 쐬시며 남은 여생을 사시는 게 낫다고. 그게 더 인간적인 거라고 판단했다. 나도 이제는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한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아버지의 방식으로 보내는 마지막 청춘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그 청춘을 조용히 응원하기로 했다. 모든 상황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와 아들인 걸 어떡하리. 오늘도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만 하시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